원룸에서 20대 아버지와 생후 16개월 정도의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아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900억 원 이상 들어간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짓는 과정에 수익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성군의 전국 최초의 치매 친화적 공동체 모델인 치매 보듬마을이 생겨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 연장 권한을 가진 현직 공무원이 이들을 집안일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가슴 아픈 사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미의 한 원룸에 살던 20대 아버지와 2살 배기 아들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부자는 매우 야윈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집에서 밥을 해먹은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28살 A씨와 생후 16개월 된 A씨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3일 오후 2시쯤입니다. 몇 달째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원룸 관리자가 신고했는데 경찰이 처음 확인한 이들 부자의 모습은 매우 야윈 상태였습니다. 육안으로 보기는 신체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였고 월세가 밀려 도시가스 공급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1차 부검 결과 A씨는 혈전 증세가 확인됐고 숨진 아들도 폐렴을 앓고 있었던 걸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해 흔적이 없고 원룸 안에서 음식물을 만든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식사를 못해 굶어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년 전 설비업체에서 일했던 A씨는 최근 특별한 직업이 없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구미에 등록돼 있지 않아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하거나 이랬었으면 사실 조사를 한번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적도 없었었고요.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수개월째 연락이 없었고 부모나 이웃과도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어린 딸을 굶겨 숨지게 한 뒤 6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했다가 유기한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당시 생후 100일가량 된 딸을 굶겨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고 6개월 동안 시신을 집에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 4일 포항의 한 모텔에 투숙해 시신을 가방에 넣어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은 여든이 넘는 노인 3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일 정도로 치매 발생률이 높습니다. 의성의 전국 최초의 치매 친화적 공동체인 치매 보듬마을이 있는데요. 엄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백발의 할머니들이 색색의 한지를 연등에 붙이며 손끝에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일주일에 2번 감각 자극 수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억력도 좋고 재미도 있고 치매 예방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인구 10명 중 4명이 65살 이상인 의성군. 그중에서도 평균 연령 78살에 달하는 이 마을은 3년째 치매 보듬마을로 운영 중입니다. 골목길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등이 담긴 문구가 늘어서 있고 할머니들은 직접 마을 꽃밭을 가꾸고 당번을 정해 닭장도 운영합니다. 닭장은 주민들이 직접 지어줬습니다. 할머니들은 달걀을 판 수익금을 모아 지난해 한자 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습니다. 팔아가지고 한문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운동도 되고 안 그러면 그런 분들 집 안에만 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닭장에 와서 물 주고 그래 좋아하셔요. 마을 전체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공동체 모델인 의성 치매 보듬마을은 전국 최초로 지정됐고 현재는 경북에만 21곳에 이릅니다. 옛날에는 치매 환자는 숨기기에 급급했었는데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매 환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치매 파트너 교육 또 이제 치매 환자 돌보는 방법 이런 거를 치매 환자를 보호 격리하는 데서 더 나아가 병세를 늦춰 일상을 영위하고 성취감까지 주는 치매 보듬마을. 고령화 속 새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제46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 어린이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 행사에서는 효행을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성희 씨를 비롯해 9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의성군 의성문화회관에서 어버이날 기념식과 어르신 잔치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요즘 대기업 갑질이 큰 말썽인데요. 이번에는 공무원 갑질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신의 집안일에 동원했다는 주장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중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갖은 일을 했습니다. 화분 옮기기와 김장하기, 페인트 칠하기까지 다양했는데 휴일에도 불려갔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중구청 현직 공무원 B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공무원 B씨는 중구청에서 A씨와 같은 기간제 노동자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 못 받고 휴일까지 공무원 B씨의 가족묘 벌초와 집 청소까지 해야 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B씨가 자신의 계약 연장을 결정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정말 실존적인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 일자리 문제 때문에 거부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10여 년 가까이 못했던. 인권운동연대에 따르면 이처럼 B씨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증언한 기간제 노동자는 4명입니다. 이 공무원이 관리하던 기간제 노동자는 모두 14명이고 갑질이 최소 2008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청은 B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B씨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근래는 안 했지만 그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선처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진술을 한 거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공무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김광석 거리로 알려진 방천시장 같은 공간이 다시 추진됩니다. 개발 후 예술가들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수성구 동성시장은 빈점포가 대부분으로 시장 기능을 잃은 지 20년이 돼갑니다. 이 빈 공간을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김광석 거리로 알려진 방천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술가들을 포함해 음악, 미술, 문학 분야 13개 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시장 활성화로 치솟는 임대 비용을 감당 못해 내몰리는 예술가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원화된 그런 예술 장르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서 그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자기들의 장르를 뛰어넘는 아마 시너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일단은 어려움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팀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금 저희밖에 없고.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향후 2년 동안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 환경 개선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합니다. 예술가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상인들과 미리 5년 동안 그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시장에 입주할 예술가들은 오는 20일까지 인근 방천시장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와 공연을 포함한 동성시장 예술 프로젝트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900억 원 넘게 들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지어놓고 활용할 대책은 없다는 보도 얼마 전에 해드렸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될 것이 뻔해 짓지 말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김관용 도지사가 밀어붙였습니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고 나면 경상북도가 이 부담을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현재 보여줄 내용물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축구장 35개 크기의 넓은 땅에 주요 건물도
4개나 덩그렇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유물 유품 같은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규모가 좀 크게 계획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상북도가 테마공원을 짓는 데 쓴 돈은 907억 원. 여기에다 내용물을 확충할 돈으로 50억 원 이상 더 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도 없고 작년에 총사업비도 다 사업 완료했고. 건물을 짓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1년에 벌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적 분석 결과가 기준 1에 못 미치는 0.85가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건물은 세웠지만 앞으로도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서로 운영을 맡으라며 미루고 있습니다. 운영기는 운영기지만 나중에 이제 시설물이 노후됐을 때 그런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추가로 시민들이 원하면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으면은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저는 보는데. 경상북도는 구미시가 반발하자 올해는 운영비를 반반씩 공동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새로운 지사가 선출되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경북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수익 사업이 연수 프로그램 운영인데 정작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구미의 각종 단체들도 경주에 1박 2일 연수를 많이 가거든요. 구미 사람들이라도 당장 붙잡아야 되는데. 수익성도 기대할 수 없어 서로 떠맡기 싫어하는 이 사업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임기 전에 제대로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대구선관위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도 현직 시장이 단순 착오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장했습니다. 권 시장은 예비 후보를 사퇴한 상태에서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어린이날에는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경북선관위가 고발한 자유한국당 영주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적발한 당원 전화기 수거와 중복 응답, 돈을 주고 당원 가입시킨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 특정 후보 지지자가 책임 당원의 전화기를 모아 중복 응답하고 당원 가입 때도 돈을 준 혐의로 마을 이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이번 연휴 사흘간 10,000명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백두산 호랑이 3마리가 4.8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숲에서 지내고 있고 만병초 정원과 암석원 등 27개 테마 정원이 200헥타르에 걸쳐 조성돼 있습니다. 또 수목원 지하 56m 아래에는 야생식물 종자를 영하 20도로 냉동해 영구 보관하는 시드볼트도 들어서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후보지를 사전 심사하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영주 부석사를 세계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등재 여부는 다음 달 말 바레인에서 열리는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정되는데 양산 통도사와 보은 법주사, 해남 대흥사도 세계유산 등재 사찰에 포함됐습니다. 영주 부석사는 지난 676년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된 화엄종의 중심 사찰로 무량수 전합 석등과 소조 열애좌상, 조사당 벽화가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시 노원동의 한 고무공장 1층에서 불이 나 2층 비트코인 채굴업체까지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5,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 대가 출동해 20여 문의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속여 37살 B씨가 송금한 700만 원을 인출해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5명을 속여 2천여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피해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챙기고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 8천여만 원을 추가로 인출해 조직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을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중순부터 도내 468개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국내산 제철 과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